지금 역사의 흐름은 푸른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누워야지 반대로 서면 말라 죽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차트는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의 사이즈인데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앞섭니다. 전쟁은 여러분 누가 하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강한 걸로 해야 될까요? 약한 걸로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은, 관세 전쟁은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기술, 국방, 금융은 보면 이건 아까 고태봉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아무리 해도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보고요. 거기 이제 한국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고 전무님 그 센터에서 나왔지만 중국의 GDP가 미국의 75%, 74% 가져갔다가 64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금년에 다시 74로 온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중국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GDP가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한 15% 2021년부터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바로 15%가 밑으로 빠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이 중국 GDP에 대해서 93년에 조그마한 한국이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국토를 가진 한국이 중국 GDP의 83%에서 이게 18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GDP 대비해서 8%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낮아졌다고 해도 64%, 8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왜 한국에 안 오냐고 그러는데 93년에 한국의 GDP는 중국의 18개 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국은 중국의 광둥성 1개 성의 GDP보다 작아졌습니다. 시진핑이 광둥성에 몇 년에 한 번 갈까요? 10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인데 지금 중국은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한국보다 다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팩트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추월의 시기인데 철강,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핸드폰, OLED 이까지의 추격의 시간이 보면 중국이 10년에서 5년으로 이제 다가왔고 반도체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빨리 이제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등한다, 3등한다 좋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기도 하고 또 중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런 한 10가지 산업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 하나만 중국이 한 2배 정도 마켓이하고 나머지는 중국보다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갭을 보시면 적게는 한 5%, 10%지만 많게는 80% 차이가 나는 2등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고 전무님 말씀하신 중국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았는데 14억의 한 자루를 갈면 그 칼의 예리함이 어떨까요? 금년에 아마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제 마무리되는 해인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도 불구하고 7가지 첨단 산업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 4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 피크쳤다, 망했다, 위기다 그렇게만 갔는데요. 그것의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곧 망할 회사, 망한 회사, 망하고 있는 회사를 제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미국의 제재는 계속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은 중국의 실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중국 망했다고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착시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CEO들은요, 대통령부터 정부가 중국 가지 마라, 중국 공장 짓지 마라, 첨단 기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앨런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촉도 좋고 감각도 좋고.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닐까요?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샹하이 린강에다가 세계 최대 공장을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인 애플의 CEO 팀 쿡은요, 뻔질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팀 쿡, 테슬라는 이게 중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리고 입만 열면 중국 용벼 청가를 부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핸드폰, 현대가 자동차, 화장품 회사, 카페베네, 마트, 우리 다 중국에서 퇴출하면서 중국은 망했다. 왜?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애플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원조 할배지 포드 여전히 중국에서 장사합니다. BMW, 벤츠, 아우디, 토요타, 닛산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요. 에스트로데 그대로 장사하고 있고, 스벅 계속 장사합니다. 월마 그대로 장사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서 중국에서 여전히 장사하는데 우리는 왜 나왔을까요? 중국이 망해서 시장이 없어져서 피크 쳐서. 거기에 우리 시각의 근본적인 이제 오해가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첨단 산업은 바로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인데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미국의 사이즈는 8%에서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작년에 3,200만 대 샀습니다. 미국 한 1,600만 대 겨우 샀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장을 버리는 상인은 상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자들이 중국에 가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마켓, 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CEO들의 많은 이제 언급도 중국이 보조금 줘가지고서 사이즈만 키웠다, 공급 과잉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사이즈 키운 것 안에서 그 실력이 이게 이미 한국 수준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우리 처절한 이 반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은 왜 강해졌냐 하는 건데, 결국은요, 이 일관성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첨단 산업 7개를 정해서 15년 동안 안 바꾸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5년, 4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2015년에 우리가 했던 첨단 산업이 뭔지 기억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 첨단 산업 7가지를 그대로 유지했더니 어떻게 되냐? 차세대 정보기술, 여기서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전부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중국의 무서움이고 정부가 어떻게 힘을 쓰냐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일관성 중에서 가장 이게 바로 중국의 과기부 장관하고 우리 과기부 장관을 비교한 건데, 26년 동안에 우리는 과기부 장관을 18명을 바꿨고요. 중국은 5명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2년 넘어가는 과기부 장관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책임지는. 이러니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고, 중요한 것은 바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과기부 장관한 왕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엔지니어인데요. 중국도 정권이 바뀌면 장관은 홀랑 다 바꿉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정권에서 시진핑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과기부 장관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75%를 중국이 먹은 그 주역이 바로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가장 지속적이고 오래 정책을 실시한 결과가 바로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에 석권을 한 비결입니다. 다음, R&D. 우리는 입으로 얘기를 하고 예산은 깎고 이러는 걸 이제 했지만 지금 미국 42%, 중국 17%, 한국 꼴랑 3%입니다. 전 세계 R&D 마켓이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었지만 R&D는 하웨이보다도 적게 합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래서 상위 15대 기업, 중국의 상위 15대 기업, 한국 상위 15대 기업 중에 누가 R&D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는 한국이지만 죄송하게도 중국 민간기업들이 한국 민간기업 탑15의 2배를 R&D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고 전무님의
그 핸드아웃에 나오는 많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랬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한국의 기회는요, 결국은 로봇, 뭐 피지컬 AI든 뭐든 간에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여기서 AI를 만들어서 로봇 머리에 집어 넣는 건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빅데이터가 스마트폰, EV, VR, AR에서 나오고, 이게 되려고 하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5G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빅데이터 단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거는 바로 미국이 중국이 AI를, 피지컬 AI를, AGI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해킹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사이버 폭탄이, 사이버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배터리, 통신 인프라에서 이 치명적인 호랑이의 이빨은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5나노, 3나노를 손을 못 대고요. 미국이 철저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보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이 나왔지만 배터리는 미국이 못 만듭니다. 세계 1등은 누굴까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중국 1등, 한국 2등, 일본이 3등이지만 있을 만한 3등. 그래서 AI가 되든지 로봇가 되든지 걸어 다니는 건 좋은데 30분 가다가 배터리 나가가지고 섣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 덩어리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에서 한국이 이게 중국 다음번에 가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5G를 못합니다. 공장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세계 1등은 중국, 한국은 3등, 유럽이 2등.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의 기회는 결국은 이게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아까 고 전무님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AI의 마켓 캡이 히스토리컬리 가장 클 거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거 다 좋지만 하드웨어 인프라가 받쳐지지 않은, AI에 두뇌가 없는, 이게 배터리가 없는 AI, 피지컬 AI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멀리 날더라도 발톱이 없으면 잡아먹지를 못하고, 호랑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빨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통신 인프라에서 한국은 미중이 싸우고 있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놈이 강한 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강한 놈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배터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AI에서 중국의 실력이 얼마나 되냐를 보면, 한국하고 중국을 제가 7개 지표로 글로벌 AI 인덱스, 서비스 로봇, 데이터 센터 수, 슈퍼컴, 산업용 로봇 수, AI 특허, 생성형 AI 모델 수를 쫙 조사해 봤더니 2배에서 많게는 15배가 큽니다. 근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산업용 로봇하고 특허만 미국보다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보다 잘하는 게 중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미국, 중국 다가 AI든 피지컬 AI든 AGI를 하든 간에 거기에 하드웨어 인프라는, 이것은 한국이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 하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것이 딥시크인데요. 4년 동안 우리는 중국은 망했다고 생각했다가 1월 20일 금년 중국을 다르게 봤습니다. 39살 먹은, 우리로 치면 여의도에 있는 투자 자문사 사장이 취미생활로 만든 AI 회사 하나가 바로 딥시크입니다. 자산 운용 규모 20조 회사. 여기서 만든 딥시크가 세계 최강의 오픈 AI, 오원의 뒤통수를 칠 정도로 강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딥시크가 뭔지도 몰랐고 중국 자체도 그랬는데, 그런데 딥시크가 중국 1등이냐? 아닙니다. 중국에는 딥시크 이전에 5, 6, 6호라고 5마리의 호랑이하고 6마리의 용하고 5마리의 호랑이가 있는데 11개가 딥시크보다 월등히 센 놈이 있었고 딥시크는 12등이었습니다. 더 센 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잘하고 있고, 지금 AI에서 중국이 뭔 짓을 하냐면 1월 30일 날 우리가 또 신년음악회 같은 건데요, CCTV에서 아까 얘기하신 유니트리 위수커지의 로봇이 무용수들하고 같이 춤을 췄고요. 그리고 4월 19일 날
그 휴머너리 로봇이 베이징에서 마라톤을 냈고 며칠 전에는 장수성 우시에서 로봇 올림픽 대회를 했고 그 어제 아래는요 격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베이징에서 국가체육 센터에서 모든 올림픽 경기를 다 하는 걸 지금 로봇이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지금 중국의 세계적인 아까 고 전무님 많은 언급해 주셨는데 DJI 세계 최고의 드론 회사 사장 틱톡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미국이 이걸 이제 멈추려고 하는 딥시크 유니트리 이 회사들의 CEO들이 그리고 텐센트, 징동 이 회사 CEO들이 언제 창업을 했냐 보면요 20대에 다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20대 대학 졸업하고서 자소서 쓰고 있는데 중국은 창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제 윗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상의 레벨이고 밑에가 바로 하드웨어 인프라인데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저 세 가지가 중국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거냐가 한국의 AI에서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딥시크하고 같은 레벨의 최정상에 있는 첨단 기술 6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봇 회사 브레인코, BCI, 딥시크 뭐 이런 회사인데 제가 주목하는 게 두 번째 회사입니다. 브레인코인데요. 브레인코의 CEO가 놀랍게도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BCI에 지금 앨런 머스크하고 있는 그거 뒤통수를 칠 정도의 히트를 내고 중국에 와서 다시 이제 빅히트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계신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기업 취직하려고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있지만 중국은 창업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도하고 시스템하고 인재관리, 투자를 잘하면 우리도 딥시크 같은 것을 1년에 200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뭐 답이고요. 지금 세상은 천재 한 명이 세상을 먹이 살리는데 중국은 전국의 62개 대학에서 천재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결이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개팍한 인재 한 명이 세계를, 나라를, 기업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재교육 제대로 해야 되고 수학 잘하는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가면 안 되고요. 반도체공학과, 컴퓨터공학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칩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AI 다 좋은데 칩을 못 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HBM을 엔비디아한테 공급할 때 한국에서 행정명령을 하나 만들어서 한국의 HBM을 받아가는 나라는 일정한 비율만큼 GPU를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AI 칩을 획득하지 못하면 한국의 AI 산업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데이터 센터. 이거 안 만들어주면 의미가 없는데 전력하고 물 공급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지자체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해줘야 되고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5개의 중국 기업 안에 한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못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집중하고 제도를 만들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국의 AI 산업 결코 어둡지 않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